그날 손끝이 잠깐 멈췄다. 만두 반죽을 치대던 손목이 저릿하게 당기며 무심히 흘러가던 시간이 문득 느리게 흘렀다. 박선옥은 반죽 위에 멈춘 자신의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숨을 내쉬었다. 나이 먹으면 이 정도 아픈 건 당연하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다시 반죽을 눌렀다. 하지만 묵직한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만두 찜기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라 주방 안을 흐리게 채웠다. 뜨겁고 습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반죽이 치직 소리를 내며 손바닥에 달라붙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외로웠다. 그녀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너머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자전거 체인 돌아가는 소리, 떡볶이 집에서 국물을 끓이는 작은 웅궁거림, 그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손목이 한 번 더 시큰거렸다. 그녀는 반죽을 멈추고 찜기 옆에 걸려있는 낡은 스테인리스 통에 시선을 주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쓰던 통이었다. 얇게 패인 스크래치 하나하나가 그의 손자국처럼 느껴졌다. 당신 오늘도 보고 싶네요.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은 너무 작아서 수증기 속으로 금세 사라졌다. 그녀는 한숨을 삼키며 다시 반죽을 눌렀다. 가게 문을 여니 초봄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오래된 골목길의 돌바닥이 아직 서늘하게 젖어 있었고 먼 곳에서 장을 여는 상인들이 들려오는 목소리가 묘하게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반죽을 찢어 손바닥에 다시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손가락에 묻은 밀가루가 마치 세월의 가루처럼 느껴졌다. 창가 쪽에 걸린 작은 시계가 오전 6시를 가리켰다. 선옥은 만두를 빚으며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이 조용한 아침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몸이 조금 더 불편해지고 손목이 조금 더 굳어질 뿐 그렇게 늙어갈 것 같았다. 그러다 반죽을 굴리던 손이 다시 멈췄다.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남편과 함께 만두를 빚던 기억이 눈앞을 스쳤다. 그때는 이 반죽 소리가 이렇게 쓸쓸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였던 시절, 새벽마다 나누던 사소한 농담과 웃음소리, 그리고 그가 무심코 건넸던 따뜻한 커피향.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괜찮아. 선호가 괜찮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하며 다시 손에 힘을 주었다. 찜기에 들어간 만두가 익어가는 냄새가 주방을 채웠다. 잠시 후 가게 문을 열며 작은 종소리가 맑게 울렸다. 그 소리는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마치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창문을 닦으려다 문득 시야에 들어온 골목 건너편, 지붕 위에서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기 시작했다. 흐린 하늘이 서서히 젖어가고 있었다. 선옥은 한 손에 걸레를 든 채 멍하니 그 빗줄기를 바라봤다. 오늘은 왠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네. 평생 교육권 수업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어깨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박선옥은 강의실 문을 나서며 어깨를 두어 번 돌렸다. 낯선 키보드를 2시간 동안 두드리느라 팔이 굳은 듯 무거웠다. 초봄이라 해도 바람 끝은 아직 차가웠지만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은 그녀가 느끼는 피로를 증명했다. 에휴, 나이 들어서 뭘 배우겠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려다 선옥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비가 오고 있었다. 처음엔 유리창에 부딪히던 빗소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밖으로 나서니 벌써 길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계단 위 이끼 낀 시멘트 바닥이 유난히 미끄러워 보였다. 그녀는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 나이에 넘어지면 큰일이야. 혼잣말로 내뱉은 그 한마디가 골목의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다. 잠시 전 만두를 빚던 아침의 손목 통증이 스치듯 떠올랐다. 오늘따라 어쩐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야 할지, 그냥 돌아서 건물 안에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려야 할지 망설였다. 그때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우산 쓰고 가시죠. 선옥은 고개를 들었다. 회색빛 바람막이를 입은 남자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넓은 어깨와 약간 굽은 허리, 그리고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손에 살짝 굳은 살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부끄러운 듯 웃었다. 저 괜찮으시면. 선옥은 잠시 당황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둘은 함께 우산 아래로 들어섰다. 우산이 빗물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그의 팔과 그녀의 어깨가 아주 살짝 부딪혔다. 그 작은 접촉에 선옥의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렸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설렘이 느닷없이 찾아온 듯했다. 비가 떨어지는 소리와 우산에 부딪히는 물방울 소리가 대화를 잠깐 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묘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혹시 평생교육권에서 컴퓨터 수업 들으세요? 남자가 먼저 물었다. 네, 나이 들어서 배우려니 쉽지 않네요. 선옥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손에 망치를 쥐고 살아서 그런지 키보드가 아직도 어색합니다. 그 한마디에 선옥은 무심코 웃음을 터뜨렸다. 소리 내어 웃는 건 오랜만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남자도 따라 웃었다. 저는 박선옥이에요. 은양만두라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최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이름을 말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우산 아래서 두 사람은 작은 대화를 이어갔다. 컴퓨터 수업에서 겪은 작은 에피소드, 동네의 변한 풍경,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야 새로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서로의 목소리는 빗소리 속에서도 잔잔하게 잘 들렸다. 계단을 다 내려오자 성구가 계단을 한 번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이 계단, 비 오면 위험하겠네요.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다. 선옥은 그의 시선을 따라 계단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시멘트 틈새에 빗물이 고여 반짝이고 있었다. 그제야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어요.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흙바닥을 적시며 작은 원을 그렸다. 성우는 우산을 살짝 그녀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집이 근처시면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선옥은 잠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서툴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헤어지기 직전 그는 다시 한번 계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계단, 비 오면 위험하겠네요. 선옥은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가 우산을 접고 골목 끝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오늘 참 이상한 하루네. 그리고 가게로 돌아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가벼웠다. 은양만두 앞에서 그는 무릎을 살짝 주무르고 있었다. 박선옥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무릎도 불편하신데 저렇게 작은 목소리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는 계단 칸 한 칸을 손으로 짚어가며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비가 그친 뒤 햇살이 계단에 젖은 틈새를 반짝이게 하고 있었고 그의 몸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선옥은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을 들였다. 찜기에 들어간 만두에서 고소한 향이 퍼져나왔다.
반죽을 치던 그녀의 손은 어느새 멈춰 있었다. 며칠 전 봄비 내리던 날 그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이 계단, 비 오면 위험하겠네요. 단순한 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을 줄은 몰랐다. 잠시 고민하던 선옥은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열었다. 계단 옆에서 나사를 조이고 있는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일찍부터 수고 많으시네요. 성구가 수줍게 웃었다. 조금만 고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이 계단 오래됐잖아요. 괜히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선옥은 미안한 듯 말을 흐렸다.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괜찮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은 익숙하니까요. 그의 손가락에 묻은 콘크리트 먼지가 선명했다. 반짝이는 봄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서 미세하게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비추고 있었다. 선옥은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 잠깐만요.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찜통에서 갓 꺼낸 만두를 접시에 담았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수고하시는 분께 이 정도는 드려야죠. 방금 찐 거예요. 성우는 놀란 표정으로 접시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맛이라도 봐주세요. 직접 만든 거니까요. 성우는 젓가락을 들어 만두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한입 베어 물자 고소한 육즙이 입안에서 퍼지는 듯 그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마스. 선옥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성우는 만두를 씹으며 낮게 말했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그 맛 같네요. 그 말에 선옥의 가슴이 울컥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 묻혀있던 감정이 문득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잠깐 말을 잇지 못한 그녀는 눈가가 살짝 젖어드는 걸 느꼈다.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네, 따뜻한 맛이 나네요. 이런 맛 참 오랜만이에요. 선옥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만든 만두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랜만에 마음을 뜨겁게 했다. 성우는 접시를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알게 이제 참 따뜻하네요. 자주 와도 될까요? 선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망설이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성우는 계단을 내려가다 잠시 멈춰 뒤돌아봤다. 봄 햇살에 그의 작업복이 부드럽게 빛났다. 그럼 조만간 또 올게요. 선옥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망 누리 복지관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박선옥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저녁 햇살이 낮게 깔린 골목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박혔다. 정과자래. 전에 큰 건설회사 했다면서 젊은 여자랑 병원에도 자주 다닌다던데 그 말에 선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장바구니를 쥔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등을 찌르는 듯 느껴졌다. 내가 큰 착각을 한 건 아닐까. 그녀의 속삭임은 차가운 공기 속에 스며 사라졌다. 비 오는 날 함께 걸었던 우산 아래에서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지만 그 기억마저 어쩐지 흐려졌다. 그가 왜 그 계단을 그렇게 신경 썼을까? 단순한 친절이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쌓였다. 집으로 돌아가던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려졌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마음 한켠의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정관의원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퍼져 있었다. 휠체어를 미는 요양보호사의 발소리와 낮은 방송 안내가 복도를 채웠다. 선옥은 복도 끝을 바라보다가 숨을 고르고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걷는 최성우.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은 살짝 절뚝거렸다. 선옥은 멈춰섰다.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조용히 걷고 있었다. 아버지, 무릎 수술은 미루지 마세요. 계속 이러면 더 안 좋아져요. 여자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단호했다. 선옥은 그 순간 모든 오해가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여자가 그에게 다가가 팔을 살짝 붙잡는 모습은 누가 봐도 딸의 모습이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옥을 발견했다. 놀란 듯 눈이 커졌다가 곧 작게 웃었다. 박선옥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선옥은 가까이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성우는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다 오래된 사고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을 이었다. 20해 전이었죠. 무너질 것 같던 낡은 건물에서 우리 직원이 갇혀 있었어요. 배실구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올라갔습니다. 직원은 살렸지만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제 무릎이 다쳤죠. 그리고 건물주가 무단 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그게 제 전과의 기록이 됐어요. 성우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그 후로 누군가 다치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고쳐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선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떨리는 손을 살며이 감쌌다.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걱정하면 안 될까요? 성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간병인의 발소리가 멀어지듯 흐려졌다. 그는 작게 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럼 제 수술 후에도 제 옆에 있어 주실 거죠? 그 말이 복도에 작게 울렸다. 전관의원 병실 창가에서 봄 햇살이 부드럽게 깔리고 있었다. 최성우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다리를 움직였다. 붕대로 감싼 무릎이 약간씩 떨렸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 앞에 앉은 박선옥은 작은 찜통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메뉴예요. 이름도 붙였어요. 튼튼한 무릎 만두. 성구가 고개를 들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튼튼한 무릎 만두라. 이름이 참 좋네요. 이거 먹으면 정말 무릎이 나아질 것 같아요. 선옥은 찜통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건넸다. 병실 가득 고소한 향이 퍼졌다. 창밖에는 봄비에 젖은 빨래들이 말라가고 있었다. 복대서는 요양보호사가 밥상을 옮기는 바퀴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성우는 만두를 하나 들어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다. 따뜻한 육즙이 입안에서 퍼지자 그의 표정이 환해졌다. 정말 맛있어요. 박선옥 씨가 만든 건 다 특별한 것 같네요. 선옥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수술 후 첫 만두니까 잘 드셔야 해요. 힘내셔야죠. 성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수술 끝나면 어디 제일 먼저 고쳐야 할지 아세요? 어디요? 선옥이 물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가게 계단이요? 거기서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계단이 더 특별해졌어요. 그 말에 선옥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만두를 다시 찜통에 담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저도 거기서 기다릴게요. 둘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병실 안은 만두 냄새와 봄 햇살로 따뜻하게 가득 찼지만 그 침묵에는 묘한 설렘이 숨어 있었다. 성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선옥을 똑바로 바라봤다. 박선옥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당신이 옆에 있어 준다면 전 두렵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옥의 눈시울이 살짝 젖었다.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손을 살며이 얹었다. 따뜻한 천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창밖에서 다시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다. 선옥은 빗소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다음엔 이 비를 같이 맞으며 걸을 수 있겠죠. 은양만두 가게 안. 늦은 여름밤에 고요함이 가득했다. 박선옥과 최성우는 나란히 앉아 만두 반죽을 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반죽을 펼치고 접으며 익숙한 손길을 뽐냈고 성우는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그녀의 동작을 따라했다. 작은 찜통에서 나오는 김이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안개처럼 퍼졌다. 이제는 둘이서 하니까 반죽이 훨씬 빨리 끝나네요. 선옥이 웃으며 말했다. 성우는 살짝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맞아요. 혼자였으면 아직도 이 반죽과 씨름하고 있었을 거예요. 반죽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지자 성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선옥 씨, 오늘 기분이 어때요? 선옥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요즘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서요. 선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함께 걷고, 함께 밥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소중하네요. 그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반죽을 계속했다. 성우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손끝에 묻은 콘크리트 먼지가 반짝였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선옥이 상자를 열어보니 단순하지만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이 반지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성구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천천히라도 함께 걸어가면 좋겠어요.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함께 걸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꼭 맞물렸다. 그 따뜻함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가게 문 밖으로는 늦은 여름밤에 별빛이 쏟아졌고 골목길은 고요했다. 선옥이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우리 봄은 이제 시작이네. 늦은 나이에도 찾아오는 사랑과 치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시간이 흐르며 몸이 느끼는 작은 변화와 마음의 외로움은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들을 무심히 지나쳐버리면 우리의 삶은 점차 무거워지고 고립되기 쉽습니다. 박선옥 씨와 최성우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손목의 묵직함, 절뚝이는 걸음걸이, 가끔씩 찾아오는 무기력함. 이런 작은 변화들이 때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를 무시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자기 관리를 넘어서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과정은 더욱 섬세하고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몸과 마음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차분하게 일깨워줍니다. 더불어 사랑과 돌봄은 큰일이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뜨거운 밥 한 그릇, 손에 쥔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걷는 골목길.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나누는 잠깐의 대화가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위들이야말로 삶의 깊은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박선옥 씨가 만든 만두 한 접시가 최성구 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최성우 씨가 낡은 계단을 고치며 보인 진심 어린 손길이 박선옥 씨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잔잔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따뜻한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상에서 천천히 피어납니다. 그것은 조용한 이해와 공감,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은 조금씩 약해지고 기억은 흐려지며 마음은 더 쉽게 외로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들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용기입니다. 오해와 편견, 세상의 시선에 눌려도 진심을 드러내는 용기, 자신의 아픔을 솔직히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용기 말입니다. 박선옥 씨와 최성구 씨가 보여준 용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닿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과 위로, 관심을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변 사람들, 가족, 이웃,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진까지 의 소중함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손길, 가벼운 말 한마디가 고단한 삶의 빛을 비추고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그 짧은 순간이 깊은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이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삶은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 견디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치유이며 나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고통과 기쁨, 외로움과 따뜻함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습관과 관심, 그리고 서로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삶의 봄날은 누군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피우는 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 낯선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혹은 익숙한 일상 속에서 그 봄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돌보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눈길을 나누는 일에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것이 어느새 큰 치유가 되고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설렘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살며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간단하게 댓글에 이름만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서로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봄날이 깃들기를 마음 깊이 바라며 이만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